자, 점유권으로 이제 왔습니다. 271페이지에서 27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점유권입니다. 273. 네. 다음 주에는 구정이 껴서 휴강인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거 보강을 한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잘 보시고 토요일 날 한번 보강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학에서는 휴강을 하면 명강보다 더 좋다 그러죠. 근데 학원은 휴강을 하게 되면 다 그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빨간 날 다 그래서 이렇게 그 빨간 날이라도 주에 합반해서라도 그냥 강의를 합니다. 어차피 보강할 바에는 그냥 합반하자 이래가 그렇게 되니까 이게 추석이라서 구정이라서 어떻게 합반할 수가 없어서 천상 보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점유권이 들어왔는데 이 점유권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점유권은 본권이 있냐?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자체를 지배를 하는데 정당한 권은 그 정당한 권은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지역권일 수도 있고 전세권일 수도 있고 저당권일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점유권은 본권이 있냐 없냐를 불문하고니까 따지지 말고 유물분하고 현재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인정하는 게 바로 점유권이다.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다가 점유권을 행사하고 계신 중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이 점유권과 관련을 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이에요. 점유 개시 시점입니다. 점유 개시 시점. 점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외형적, 객관적 권한에 의해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자주 점유인지 아니면 타주 점유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 점유라고 합니다.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는 자주 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는데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타주 점유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그게 지상권, 그다음에 뭐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이런 것에 의해서 점유를 하게 되면 이런 건 전부 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이 부동산 내가 사야지라고 하는 걸 소유의 의사로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없다는 겁니다. 왜냐?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에 외형적, 객관적 권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판례 내용이에요. 외형적, 객관적 권한의 성질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계약서에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계약서. 그럼 계약서에다가 지상권이라고 쓰고 시작하면 그냥 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고 쓰고 시작하면 뭐가 된다고요? 타주. 내가 돈 벌어서 사야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계약서에다 뭐라고 쓰고 시작했느냐가 자주와 타주로 나누는 거지 내가 뒤에 돈 벌어서 이거 사야지 소유의 의사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뒤에 문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처음 시작할 때 외형적, 객관적 권한의 성질, 그 권한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타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매수인은 소유의 의사로 사왔죠? 계약서에 매매 이렇게 써졌단 말이죠. 매매 이렇게 써주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점유하는 건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이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이 도둑놈. 도인이라고 하죠. 도인. 이 도인의 점유도 뭐로 보냐면 자주 점유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경락인. 경매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요즘은 경락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매수인으로 부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 경락인이 왠지 남의 부동산을 강제로 뺏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정당에게 돈 주고 샀다. 법원으로부터 돈 주고 정당에 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락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자고 용어가 바뀌었다고요? 매수인. 경락이라 부르지 말자. 왜냐? 괜히 없는 사람 괜히 뭐 부동산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돈 주고 정당에 사는데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정당하게 돈 주고 샀으니까 경락인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매수인이라 칭하자. 그래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락인. 그러니까 근데 매수인이라고 부르면 이게 경락인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냥 경락인이라고 써놨으니까 근데 경락인의 이제 용어는 뭐라고 불러야 맞다고요? 매수인이라 불러야 맞는 거예요. 용어가 민사집행법에서 용어를 이렇게 변경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용어는 경락인보다는 매수인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매매로 산 거하고 경매로 산 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썼으니까 오해가 없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대인이 점유를 할 수도 있는데 임대인의 점유 이런 거 전부 다 자주 점유 소유자로서의 점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해서 점유를 지금 목적 부동산을 이렇게 점유를 하게 되는데 이런 타주 점유자들이 점유하는 것을 직접 점유라 그래요. 무슨 점유라고 한다고요? 직접 점유. 직접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주 점유자는 다 직접 점유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목적물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개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개미죠. 포항에서 학원을 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으니까 임차인에 해당되니까 개미 맞죠? 월세 내야 되니까 개미라니까. 개미 뭐 누가 달리 개미야?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니지 열심히 강의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저 월세 내야 되니까 개미요. 뭐 개미가 다른 게 개미인가? 뭐 나 개미야. 그러면 요 임대인이 요 직접 점유자 개미를 갖다가 간접 점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점유자 개미를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학술적 용어라서 그래요. 이게 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하는데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간접 점유자는 상상적으로 점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포항에서 이게 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인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건물 내 건물이야. 그러면서 내 거야. 이러면서 건물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점유는 나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유하는 건 직접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가 머릿속으로만 점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관념적 점유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관념적 점유, 상상적 점유입니다. 실제로 점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통해서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임대인, 소유자는 간접 점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를 일단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점유 보조자의 점유가 되는데 자 일단 교재를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273페이지에 보면은 자 273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하단부 2번입니다. 하단부 2번에 보면 사실적 지배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적 지배는 물리적 지배와 관념적 지배 두 개를 다 합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지배를 한다.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그래서 사실적 지배라는 말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4페이지 쪽에 가보면 거기 하단부에 보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점유 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옛날에 그 식모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인데 그 가사 도우미 그다음에 영업상 그랬으니까 알바생을 얘기합니다. 법조문에 보니까 196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 그 동그라미 칩니다. 이 타인의 지시, 이 타인이 지시를 했는데 이걸 점유주라 그래요. 이 타인을 누구라 한다고요? 점유주.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할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주만을 뭐로 한다고요? 점유자로 한다. 타인, 점유주, 타인만을 뭐로 한다고요? 점유자로 한다.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나 알바생이 그 목적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사도우미나 알바생에게는 뭘 주지 않는다고요? 점유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점유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페이지 여기 맨 꼭대기에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어요.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고 점유주만이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간접 점유자에게 사실상 이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간접 점유자는 임대인입니다. 다시 한번 간접 점유자가 누구라고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인데 임대인에게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는 개미라 그랬죠? 직접 점유자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로서 월세를 내거나 임대료 차임을 내는 개미를 직접 점유자라 그래요.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실상의 지배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점유 보조자 때문에 교재를 봤습니다. 점유 보조자에 대한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점유 보조자가 알바생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이 점유 보조자는 사실상의 지배권을 인정을 하는데 조금 이따가 할 겁니다만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인에게 인정을 할 거냐?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권이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 있습니다. 점유 보조자 없어요. 상속인도 점유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임대인의 딸내미가 저기 영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데 그 임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 임대인 아버지 갖고 있던 부동산이 자동으로 상속이 돼가지고 영국에 있는 딸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영국에 있는 딸내미가 상속을 받았는데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상속인의 점유도 관념적 점유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임대인의 점유도 관념적이니까 상상성 머릿속으로 점유하는 거죠. 임대인의 점유가 관념적 점유이듯이 상속인의 점유도 무슨 점유라고요? 관념적 점유, 상상적 점유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어도 재산권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넘어갔고 점유권도 넘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관념적 점유예요. 어쨌든 점유권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인데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에서는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을까요? 아까 다른 이름 하나 동의어 하나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이름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을 점유권에서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력구제권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이 있는지라는 문제입니다. 자력구제권 간접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네요. 직접점유자 있고요. 점유보조자 있고 상속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도표는 한두 번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본인 것으로 좀 숙달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지금, 추정받는 게, 지금 점유권에서 추정받는 게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받는 거 5개. 어떤 게 추정을 받느냐 그랬더니 선의 점유가 추정을 받습니다. 선의 점유. 그 다음에 자주 점유. 자주 점유가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점유가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온 점유. 이 평온 점유가 추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 점유. 계속적 점유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거꾸로 점유의 계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다. 점유의 계속이나 계속적 점유는 같은 말입니다. 요 5개는 추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정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이쪽 일이 조용하지? 자, 추정한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책임을 안 진다고요? 입증 책임을 안 진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칙이든 물권이든 채권이든 민사법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선의 점유, 자주 점유, 공연, 평온, 계속 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약간 달라요. 하나가 뭐냐면 무과실 점유가 있는데 무과실 점유. 이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입증한다고요? 점유자. 점유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무과실 점유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무과실 점유를 입증할까요?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3, 4월에 맞출 테니까. 어디서 무과실 점유를 점유자가 입증할까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 점유가 입증돼야 돼. 그래서 이것은 주장자가 입증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그래요. 괜찮아요. 3, 4월에는 맞추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에 가면 이게 올라오게 되는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이게 무과실 점유에 대해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즉 점유자가 나 무과실로 점유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점유자가 주장을 했으니까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점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추정받는 거 5개. 이것도 꼭 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쫙 부르고 갈게요. 자, 추정받는 거 5개. 뭐라고요? 선의, 자주, 평온, 공연, 계속적 점유. 계속적 점유를 다른 말로 점유의 계속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계속적 점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점유의 계속. 그 같은 말입니다. 요것은 추정을 받는다. 추정을 받으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사항을 쭉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와 관련해서 275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중간에 간접점유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거기 사용대차 자,
사용대차가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무상으로 쓴다는 겁니다. 무상으로 쓰는 걸 뭐라 한다고요? 사용대차. 임대차는 돈 내고 쓰는 거죠. 임대차, 임치. 임치라는 것은 갖다 맡긴 겁니다. 총포를 갖다 맡겼는지 아니면 물고기 저기 원양어선에서 물고기를 갖다 냉동 창고에다가 맡길 수 있는데 냉동 창고에다가 맡기면 뭐라 한다고요? 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어디야? 임치 기타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로 인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한 자. 지금 이게 나왔습니다. 무슨 관계란 말이었어요? 점유 매개 관계란 말이 올라왔습니다.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시킨 자. 물건을 점유를 시킨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설정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거기 지상권, 전세권, 사용자, 임대차를 하게 한 자를 뭐라 한다고요? 설정자라 그래요. 여기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설정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상권, 이 사람이 지상권자면 이 사람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자면 전세권 설정자, 임차권자면 임차권 설정자.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쪽이 뭐라고요? 소유자예요. 다시 한번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쪽이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 단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권자란 말이 붙어있는 사람은 개미예요. 타주 점유자입니다. 권자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권자란 말이 붙어있는 건 다 개미가 되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고 직접 점유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권자를 갖다가 설정시킨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소유자. 단 한 번도 예외 없어요. 민법 전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쉽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설정자란 말이 붙어있는 쪽이 전부 다 소유자다, 임대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접 점유자입니다. 무슨 점이라고요? 간접 점유자. 왜? 개미가 점유해야 되니까 개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간접, 머릿속으로 상상적 점유만 하니까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75페이지에 거기 2번에 보니까 요건에 점유 매개 관계로서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대차, 임치 관계 있다. 아까 여기 잠깐 써드렸습니다. 여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전부 다 무슨 관계로 점유? 매개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인데 자, 이 말이 어렵습니다. 점유, 거기 현갑에 칠까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거기 현갑에 칠게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거기 양가로 2번입니다. 자, 그 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갑이 임대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갖다가 직접 점유하는 타주 점유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직접 점유자를 통해서 임대인은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 가지고 간접 점유를 합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는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이 임대인이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요? 간접 점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 거기 뭐라고 되냐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내지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병에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대차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을 뭐라 그러냐면 전차인이라 그래요. 전차인. 그러면 병에 대해서 을은 뭐라 부를까요? 전대인이라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요? 전대인.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갑은 을을 통해 가지고 임대차 관계가 발생해서 점유 매개 관계가 생겼는데 을은 병을 통해서 점유 매개 관계가 또 생겼단 말이죠. 왜? 자기가 전대인이에요.
그래서 점유매개관계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점유매개관계가 하나, 두 개가 생겼으니까 중복, 중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유매개관계는 중복적으로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맨 밑에 볼게요. 275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효과 간접 점유자도 직접 점유자도 모두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을 갖는다. 칠판 보세요. 여기 간접 점유자에게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그다음에 직접 점유자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고, 양쪽 다 있다. 설명은 다 해드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된 요걸 쭉 정리를 했네요. 자, 그다음에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에 거기 맨 꼭대기 보니까 상속인의 점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피상속인이 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뭐 한다고요? 점유한다. 7번 본다. 7번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상속인에서 저 영국에 지금 유학가 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상속이 됐고 점유권도 그대로 승계합니다. 다만 상상적 점유니까 관념적 점유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갑니다. 1번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이 점유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관념적으로 점유권을 갖는다. 여기 봅니다. 상속인은 무슨 점유를 안 한다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숙달을 하셔야 돼요. 숙달.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절 이 점유권이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법조문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법조문이라서 설명을 좀 잘 듣고 계속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76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점유의 종류가 나왔는데 거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인데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자주와 타주를 구분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로 구분한다 그랬죠? 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인데 그 시점이 중요해요. 점유 개시 시점. 점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이 박스 밑에 파란색 1번에 자주점유란 이렇게 할 수 돼 있는데요. 거기 파란색 글씨만 볼게요.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7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꼭대기 3번에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란 말이 나왔는데 점유자는 197조에 의해서 자주점유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추정되니까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제가 일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선의, 자주, 평온, 공용, 계속점유는 다 추정받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입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하나 다 따로 나올 건데 따로 다 정리하려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묶어서 5개 몽땅 다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추정받으니까 그러면 그게 양이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 예. 자, 그 다음에 중간에 4번 277페이지 중간에 4번에 보니까 자주냐 타주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점유의 그 판단 기준은 객관적 권원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권원의 성질. 칠판 보세요. 이게 권원의 성질. 이 권원의 성질은 계약서에 외향적 객관적인 계약서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쓰면 권원의 성질이 전부 다 뭐로 가는 거예요? 타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 이렇게 써줬으면 뭐로 가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맨 꼭대기 거기 3번에다가 별표 칠까요? 권원의 성질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해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불분명할 때는 자주로 추정해 줍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맨 꼭대기 3번입니다. 민법 197조 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국가나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단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해 준다고요? 선의로 자주로 추정해 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79페이지입니다. 자, 279페이지 정 가운데 5번인데 5번에다가 거기 별표를 2개 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타주 점유에서 자주. 자, 어딜 보시는 거야? 279페이지 가운데라 그랬습니다. 5번. 타주에서 어디로 뭐로 넘어간다고요? 자주. 타주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겁니다. 자,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걸 잠시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지금 점유자가 타주 점유로 했는데 이 타주 점유에서 자주로 바뀌려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타주에서 자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타주 점유가 자주로 바뀌려면 판례가 2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엄청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타주가 자주로 바뀌려고 그러면 나 타주 점유자를 타주 점유를 시킨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주 점유를 시킨 자가 있는데 타주 점유를 시킨 자가 누구죠? 그 자가 설정자겠죠. 다시 한번 타주 점유를 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설정자. 그 설정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고 점유를 하게 되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은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개시했다 이 뜻이 되는데 자 거기 이제 판례를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거기 5번에 1번입니다.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 나왔다 새로운 권원 그 새로운 권원이 뭐라 그랬어? 매매라니까. 새로운 권원이 뭐라고요? 매매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슬러시 자릅니다. 하거나 그러니까 오화예요. 그 끊어진 거야. 앞뒤는 연결 안 됩니다. 자기에게 타주 점유를 시킨 자, 나를 타주 점유 시킨 자, 그 자 누구다? 설정자라 카이. 다시 나를 타주 점유 시킨 자가 누구라고요? 설정자. 그 자에게 뭐를 표시한다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 이제 타주에서 뭐로 바뀐다? 자주로 바뀐다. 너무나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다음번에 또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일단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서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OX. 지금 의자에 대해서 점유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계시죠? 그 의자에 대해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권이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O입니다. 또 22번.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지시 박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에게도 점유권이 있다. OX.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알바생 가사도우미에게는 여기 봅니다.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점유 보조자인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점유자다 그랬으니까 X가 돼서 점유권 없어요. X. 자 23번 갑니다. 점유 보조자의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주의 득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3번에다가 별표 2개 치고요.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O입니다. 점유보조자의 점유의 취득과 상실은 점유의 득실은 얻어지는 거, 잃어버리는 거 이게 득실입니다. 이 득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O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다음에 24번인데 2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보호 청구권. 잠깐만, 점유물 보호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봐, 아까 동의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점유 보호 청구권을 뭐라 한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아까 두 번째 시간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권에서 부르는 이름이 동의어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같은 말인데 용어가 두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물 보호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지만 슬러시 자르면 몇 가지 맞아들이다. 누가 또 맞다 그래? 여기 봐, 여기. 여기 간접 점유자는 물권 청구권 행사를 못해요, 해요. 하잖아. 근데 못하니까 틀렸네, 거기. 점유물 보호 청구권 행사 못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돼. 물권적 청구권이랑 점유 보호 청구권이랑 같은 말이에요. 행사한다 못한다? 한다. 그 틀린 거 벌써. 그다음에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여기 간접 점유자가 자력 구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네. 간접 점유자 자력 구제권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기 X입니다. X. 자,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0페이지의 그 가운데 말입니다. 가운데 보니까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197조가 쭉 나왔는데 1항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추정된다. 이거거든요. 선의,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니까 이미 다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190조 2항에다가 별표를 치세요. 요거는 맑은 머리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쉬었다가 와서 봐드릴 거고, 지금 쉬겠다는 건 아니에요. 쉬었다 와서 해드리겠다고 예고한 것이지 지금 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머리가 맑은 상태에서 해요. 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자, 181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응? 원래 말이 좀 헛나올 때가 있어요. 281페이지. 자, 281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점유의 승계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4년 점유를 했습니다. 4년 점유를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갑이 4년 점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을이 지금 여기를 갖다가 지금 6년 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병이 지금 10년을 점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병이 그랬다는 겁니다. 병은 점유한 지가 10년인데 나 점유 취득 시효를 갖다가 완성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일단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을 점유해야 발생하는 거예요? 20년. 근데 병은 지금 몇 년 점유했어요? 10년. 근데 점유 취득 시효 20년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있냐 그랬더니 여기 계속적 점유를 다른 말로 점유의 계속이라고 말했죠. 엎어치나 몇치나 같은 말이야. 그래서 계속적 점유의 계속을 뭐 한다고요?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앞에 사람 4년, 그 다음에 그 앞에 사람 6년 합치니까 이거 10년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10년 했죠. 그래서 합쳐서 20년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점유의 계속, 다른 말로 계속적 점유예요. 이거를 전후 양시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적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기 때문에 이건 점유 취득 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99조예요. 다만 딱 한 가지 요것만 더 얘기할게요. 이렇게 점유의 승계를 인정을 하는데 요걸 지금 앞에 나와 있는 4년, 6년을 합했으니까 20년 주장에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된 거예요. 뭘 인정한다고요? 점유의 승계. 그러니까 계속적 점유로 추정을 해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됐는데 이 점유의 승계가 인정하면
하자도 승계됩니다. 뭐도 승계한다고요? 하자. 하자 흠결입니다. 하자까지 다 함께 승계된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볼게요.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 자기만의 점유는 10년이죠. 마지막 점유자를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점유자가 자기만의 점유 몇 년? 10년.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는 앞선 점유자 갑과 을을 모두 다 얘기하면 자기는 병입니다. 현재 앞선 점유자 모든 앞선 점유자를 갖다가 합해가지고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점유의 승계고 계속적 점유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 승계를 할 때는 전 점유자를 함께 승계를 주장할 경우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 흠결입니다. 하자는 흠결이에요. 하자까지 뭐 한다고요? 승계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맨 꼭대기 2번에 보니까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이 없는 한 피상속인은 부모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피상속인의 점유와 분리할 수 없다. 경상도 말로 꼭 할까요? 뭐라카노?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다. 이 뜻이에요.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조문이 뭐라고 했냐면 피상속인의 점유와 뭐 할 수 없다고요? 분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슴의 자식은 뭐가 된다고요? 머슴이라니까.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예요. 그러면 직접점유자 개미였죠. 이거 상속하면 뭐가 된다고요? 개미예요. 나도 개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권원이 뭐라 했죠? 매매라 했잖아. 매매에 의해서 새로운 권원을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아버지가 했던 거 내가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개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를 그대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피점유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머슴의 자식은 머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팍 이해가 돼 버렸죠. 이해가 됐을 거야. 한 방에 그냥 완전히. 자, 그래서 봤고요. 그다음에 그 197페이지 쪽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조문 가운데 조문에 보니까 197조 조문이 있는데 자주점유의 추정입니다. 칠판 잠깐 볼까요? 여기 사실은 다 했어. 자주점유를 뭐 한다고요? 추정.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따로 나올 거를 싸잡아 갖고 다 5개로 에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선의점유, 자주점유는 다 뭐 한다고요? 추정. 이제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점유는 추정했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써서 입증할 필요 없다 다 써놨잖아요. 그 내용이 입증할 필요 없다 그 내용 계속 나오는 거니까 별도로 내가 보진 않겠고, 그 다음에 283페이지에 거기 하나가 있다. 28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는 말 보이죠? 이거 무과실 점유는 뭐 한다고요?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점유자 스스로 과실 없는 점유임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무과실은 무과실 점유는 추정 안 되니까 점유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점유자는 주장자, 내가 무과실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거 입증은 어디 가서 하는 거냐면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소유권 파트에서 나오니까 다음 주에 가면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나오니까 그때 잠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말이죠. 283페이지 가운데 보면 권리의 적법 추정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력인데, 이거는 말이죠.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어디만 적용된다고요?
동산. 어디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박스 밑에 200점 밑에 보니까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그 밑에 이 양가로 2번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부동산에는 뭐 한다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까먹으면 안 돼요. 부동산에는 적용되냐.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에는 등기 추정력을 인정한다고 아까 했습니까?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부동산에는 뭘 인정한다고요? 등기 추정력을 인정하지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쓰는 건 동산이에요. 다시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쓰는 건 뭐라고요? 동산. 근데 부동산은 점유했다고 해서 그게 공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뭘로 공시하는 거예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니까 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고 부동산은 등기했다 하더라도 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그리 하시고요. 자, 이제 그 정도 보고 쉬었다가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197조 2항 그거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것만 남겨놓고 다 지웁니다.